유전자키 억압에서 변형으로.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외로운 일이며 자연스러운 운명의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당신이 가장 피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코앞에 있는 것이고 고쳐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며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마법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유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할 당신의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고통을 피하려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오직 그때에만 그것은 당신에게 마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47번째 유전자 키, 그림자, 억압. 안녕하세요. 오늘은 47번째 유전자 키 2번 라인의 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초등교사 아인입니다. 제가 초등교사인 걸 다들 아실 텐데 오늘따라 유독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집중이 잘 안 되고 혼란 속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9월 초에는 대한민국 교사 30만 명이 애도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분노가 올라오고 눈물이 흐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참아왔고 견뎌왔습니다. 그날의 외침은 교사들의 내면에 층층으로 쌓여있던 억압들이 분출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제 안에 있는 억압과 분노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47번째 그림자는 인간에게 고통의 신비에 대한 가장 큰 열쇠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47번째 키가 시작되는데요. 이 키를 묵상하면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을 회피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적극적인 태도로 고통과 마주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골든패스 과정을 하면서 제가 변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든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직면의 과정은 참 힘들지만 회피하여 장시간 미해결 과제로 남겨 내 삶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하지 않고 직면해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며 더는 과거의 패턴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고통에 대해 마주해 보고는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제 자신에게 더 떳떳하고 정직해지게 되더라고요.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 라고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나요?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설명도 이유도 없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떠났다는 것. 사랑에 대한 상실감. 그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순리인데 예전의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봅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계속 사랑하는 거지. 사람 마음이 어떻게 쉽게 변할 수 있어? 라고 예전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해줬으면 내가 이해했을 거야. 라는 저의 신념도 있었는데요. 이러이러해서 널 떠나갈게.
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과연 심플하게 알겠어 잘 가 라며 괜찮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좁은 제 시야로 제 틀 안에서 바라보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상실감은 골든패스를 하면서 드러난 저의 가장 큰 이슈였고, 골든패스 과정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해하고 수용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이슈는 제 삶에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8월 말 홀매를 하는데 IQ와 EQ를 연결하는 지성의 경로를 다루는 홀매였고, 사랑의 상실감에 대한 제 신념이 인지됨과 함께 제 안에 있는 엄청난 억압을 몸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저는 EQ와 IQ 기간 동안 비교적 온순하고 모범적으로 크게 부딪힘 없이 살아왔는데, 그러한 이면에는 제 자신에 대한 억압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작년 골든패스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죄어오는 듯한 압박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몸으로 제 안의 억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47번째 키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와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억압과 제가 살아오는 동안 경험하면서 쌓이게 된 억압들이 모여서 제 안에 엄청난 분노로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홀매를 할 때도 분노가 끌어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경직되고 호흡이 가파지고 답답해서 분출하고만 싶었습니다. 빵빵해진 풍선에 바늘을 찔러 공기를 빼어내듯이 분출구가 필요했습니다. 몸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머리는 때때로 교묘하게 제 자신을 속이기도 하는데 말이죠. 47번째 키를 묵상하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고통을 통한 변성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고통을 마주하겠다고, 더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고통을 받아들여 보겠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니까요. 저는 때때로 이 여정 속에서 저항이 올라오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내가 달라지거나 변성되어 가는 것이 보이지 않기에 매번 같은 패턴 속에 있는 것 같아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어떠한 나의 변화된 결과를 보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소중히 여기며 제 삶을 살아가고자 순간순간 저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내면의 고요함 속에 있는 나를 만나기도 하고, 예전의 패턴과는 좀 다르게 행위하고 있는 나를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지속적으로 혼자 해 나가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더라고요. 함께하는 여정 속에 있다 보니 때때로 지치고 멈추고 싶기도 하지만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비너스 책 SQ 부분을 보면 SQ는 IQ와 EQ, 이성과 열정, 빛과 그림자, 친밀함과 홀로 있음, 사랑과 상실 사이의 정밀한 균형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의 경로를 따르고 있을 때 창조성은 가장 필수적이고 변형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과 상실의 불균형으로 긴 고통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해 내면을 바라보는 공부와 수행을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상실의 불균형은 저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저의 SQ에서 더 넓고 깊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가고 수용해 보라는 의미로 제겐 다가옵니다.
다양한 고통의 신비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포용하고 경험 속으로 뛰어들어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내 삶의 변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따른 연금술사로 태어났으니까요. 자신의 연금술을 통해 삶의 예술을 무궁무진하게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의 삶을 창조하며 파이팅! 사랑합니다.